자, 오늘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로 바로 오시죠. 제가 파이널 강의에서는 필기를 글씨를 대단히 잘 쓰고 뭐 예쁘게 쓰는 거에 그렇게 치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도 뭐 이렇게 잘 쓰는 글씨는 아니지만 그냥 뭐 잘 보이게 하고 개념을 따라가는 걸로. 여러분 이거 보고 막 필기할 시점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여태까지 제 강의뿐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로3인데 지금 와가 앉아가지고 이것만 들으면 된대 막 이렇게 누가 이제 유언비어를 이걸 뭐 3번 돌려서 합격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민법을 3학년 내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로3들 사이에서 NC생들 사이에서 뭐 그런 얘기 잘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뭐 거기 맞춰서 잘 해보시고요. 파이팅. 자, 해보시는데 어쨌든 뭐 제가 뭐 필기 같이 합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 설명 컨셉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좀 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자 대위는 남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소송물이고, 이걸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피보전 권리랑 얘가 행사하지 않는 거랑 얘네 둘의 밀접한 관련성이라고 하는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 답안지에 써야 되면 피보전과 피대위의 밀접한 관련성이라고 쓰시고, 한 줄 더 쓸 거면 피보전의 유효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 줄 더 쓴다면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거. 뭐 이게 세 가지 밀연간이라는 두 문자가 있었죠. 두 문자 뭐 짚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세 개가 민사소송법에서 뭐예요? 원고적격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각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소청구권일 수도 있겠죠. 근데 C라는 남자가 자기 여친이 D인데 자기 여친 이름으로 위조해가지고 D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 위조범이라고 할 때, 이게 원소유자라고 하면, 소유자라고 하면은 이게 위조범이고 자기 여자친구 D한테 등기를 마쳤다면은 대위에서 말소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각하의 여기각이에요. 보필불은 다 갖췄고 각하죠. 보필불이 없는 경우만 각하가 아닙니다. 보필불이 없는 경우만 각하가 아니라 이 대위 소송이라고 하는 게 말소 소송인데, 그 위조범은 피고 적격이 없잖아요. 말소 소송은 말소 등기 명의자만이 피고 적격이 있는 거죠. 뒤로 가다 보면 이게 채권자 취소권인 거 아십니까 혹시?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하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거의 1순위 예상 문제라고 보는데,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하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사건에서도 만약에 이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 기간은 누구 기준이다? 그 얘 기준이에요. 얘 기준. 얘가 이제 얘 채무자가 있고 얘가 얘랑 사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 기준인데 그 제척 기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채권자 취소를 대위하는데 보필불은 다 갖췄는데 제척 기간이 지났으면 그것도 각하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26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정별의 멘트에 있지만은 피대위 관련 문제라고 해서 전부 기각은 아니다. 그럼 어떤 때 기각인 거예요? 우리 민소 때 배운 거예요. 피대위 권리가 이행 소송일 때 피대위 권리 자체가 없으면, 배웠잖아요. 그 원고 적격이 흡수되니까 본안 판단에 기각이에요. 그래서 민법 교수님들이 그 민소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피대위 권리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보, 필, 불, 대 이렇게 네 개를 볼 거예요. 이건 제가 말소청구권 얘기했지만 피대위 권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요건은 뭐 이행기 도래, 그러나 법원 허가나 피대위가 보존행위면은, 조문엔 보전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옛날 말이에요. 보존행위면은 뭐 물청, 뭐 소시 중단 이런 거면은 피보전 채권 이행기 도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요하다기보다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을이 건물을 소유하는데 여기 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나 본 적도 없는 애야. 불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얘네들하고 아무 계약 관계가 없고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얘는 건물에 임차인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됩니까? 내가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1번 해지권을 대위해서 해지를 해버리고, 2번 건물 인도하라. 해지하면은 건물 임대인이 건물 임차인한테 해지하고 인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대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위할 수 있다면 피보전 권리는 뭐예요? 뭐를 보전하려고 이걸 대위하는 거죠? 나의 얘가 불법으로 지었으니까 철거 청구권이죠. 건물을 철거하려면은 이 건물이 이제 인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퇴거만 구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퇴거는 인도의 일부 청구이기 때문에. 그럼 이 철거 청구권은 성질이 뭐예요? 물청이죠. 대법원 전체에서 유일하게 물청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들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내는 건 좀 그래서 안 내는 것 같은데, 채권자 대위에서 얘가 물청이어도 되느냐? 정말 답하기 싫어요. 채권자 대위이기 때문에 물청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상한 판례가 하나 있는 거죠. 이 판례는
사실은 얘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직접 퇴거를 구할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방해하고 있고 건물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완전 특 A급입니다. 엄청나게 내년도 1순위 예상 문제고요. 요번 신문에도 나왔지? 사례형이 또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나왔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 주장해도 소용없다라는 거 그대로 나왔고 그게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다는 게 안 믿길 정도입니다. 13년 동안 나오지 않아가지고 1순위인데 뭐 물청에서 제가 강조를 하겠죠. 물권법에서 강조를 하겠죠. 근데 이거 or 이거다. 이걸 직접 해도 되고 대위를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배울 점 두 가지. 1번 물청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인정했다. 별로 배울 점은 아니고 뭐 괜히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동그라미 칩시다. 뭐예요? 해지권을 대위한다는 거죠. 해지권을 대위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게 사실 얘가 차임을 연체해도 해지할지는 임대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신전속적이네. 아니라고요. 자유롭게 해지하는 건 맞는데 일신전속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기록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미 기록형에도 나왔고 변호사 시험에도 모의 시험에도 나왔어요. 뭐가 저거 해지 내가 대위하고 싶은데 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지가 변형된 15가지 전형 계약 중에 어떤 특정한 계약에서는 이 해지권을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동업할 때 조합에서는 탈퇴권이라고 부르죠. 탈퇴권까지도 대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탈퇴를 하면 저 사람이 금전 계산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압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판례는 별표 두 개예요. 그러나 판례라고 되어 있는 거죠.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퇴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나 임대인 좀 대위해보고 싶어. 내 선택 아닌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실제 이 사건은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 해지 통고권을 대위했습니다. 해지 통고는 뭐 6개월이 지나야 되긴 하겠죠. 임대인 쪽을 대위해서 통과한 거니까. 그러나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이 판례도요. 마지막 줄에 뭐래요? 그 임대차가 해지권은 일시적인 전소권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임연체 해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간 약정이 없거나 묵시갱신이어서 해지 통과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물청을 보전한다는 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참 그런 질문 나오면 나는 미뤄둘 것 같아요. 뭐 객관식에서 물권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도 인정된다 이러면 우리 대법원이 한 번 한 역사는 있는데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 질문이. 기억에 남겨보려고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판례 별 3개를 하고 싶지만 2개 하겠습니다. 22년 로클럭에 나왔고요. 자, 역시 뭐 파이널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빨리 해봐야 되겠죠. 스스로 메타인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맞출 수 있는지 맞출 수 있는 건 좀 가볍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답이 틀렸다면은 뭔가 본인만의 표시가 돼야 되겠죠. 채권자 대위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죽은 겁니다. 자,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대위 소송은 어떻게 된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얘 상속인을 못 찾아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요. 뭐 상속인도 못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대위 소송 각하가 됩니다. 이유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 피보존 채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판례들이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서 각하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피보존 채권이 없는 겁니다. 이 피보존 채권이 없어서 각하되는 경우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 힘듭니다. 찾아보면 또 어떤 판례 있을까요? 제3채무자가 피보전 채권의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피보전 채권이 시효 소멸했다는 것과 채무자가 주장했던 거를 현출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이 피보전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아니면 이 피보전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이 아예 무효다라는 주장만큼은 예외적으로 제3채무자가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진짜 피보전 채권이 없어서 각하가 되죠. 예, 그러니까 대단히 예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원고 적격 자체가 소송 요건이자 직권 조화 사항이다 보니까 피고가 이 본안 항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안 전 항변으로 법원의 직권 조사를 촉구하는 형태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4군데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 대위의 피보전 피대위 그리고 채권자 취소의 피보전과 사행에 전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확실하게 되는 거는 채권자 취소의 피보전 권리입니다.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채권자 취소 쪽에 나옵니다. 막 적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뒤에 채권자 취소에 있는 걸 모르시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거 객으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객이라고 쓰고요.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면은 임차권 양수인이 뭐 내가 그 임대인에게 임차권이 없는 지금 대항을 못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굳이 말하면은 피보전 채권이 없는 경우긴 한데 판례가 명시 안 했으니까 넘어가. 자, 그다음 이제 우리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참고로